여러분, 혹시 요즘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3개월 동안 매일 양파 반 개씩 드셨더니 혈압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1,000원에 사는 이 양파가 조선시대에는 인삼보다 비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양파 하나가 10가지 약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항생제가 없던 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처난 곳에 양파즙을 발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바로는 양파에 알리신 성분이 페니실린만큼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양파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양파가 들어온 게 190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이죠. 처음엔 일본 사람들만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저게 뭐냐, 매운 냄새만 나고 하면서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양파를 많이 먹는 걸 보고 우리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처음 양파 요리를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60, 70대 분들이면 어릴 때 어머니가 양파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요리하시던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매일 양파와 마늘, 물을 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힘을 주고 병을 예방한다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양파가 화폐 역할을 했어요. 세금도 양파로 냈고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도 양파였다고 해요. 그만큼 귀했던 거죠. 이제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혈압 조절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3개월간 매일 양파 반 개씩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15포인트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 감소예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20%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이건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세 번째, 혈당 조절이에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양파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당뇨 환자분들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네 번째, 관절 건강이에요. 무릎 아프신 분들, 어깨 결린 분들 들어보세요. 양파의 항염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뼈 건강이에요. 폐경 후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파가 뼈 밀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여섯 번째, 기억력 개선이에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양파의 케르세틴이 뇌 혈류를 좋게 만들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줘요. 일곱 번째, 면역력 강화예요. 감기 자주 드시는 분들, 몸이 허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양파는 정말 좋은 천연 면역 강화제예요. 여덟 번째, 소화 개선이에요. 체하시는 분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양파가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들을 제대로 보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잘못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양파에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양파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양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고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양파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황양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갈색 껍질 양파예요. 이게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이 가장 좋아서 모든 요리에 잘 어울려요. 그런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자주양파, 빨간 양파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거든요. 색깔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흰 양파는 맵지 않고 달아서 생으로 먹기 좋아요.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썰어서 드시면 되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햇양파예요. 5월부터 7월까지 나오는 햇양파는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생으로 먹기 정말 좋거든요. 특히 혈당 조절에는 햇양파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양파를 제대로 고르는 법이에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양파 고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손으로 잡아보세요. 단단하고 무거운 게 좋아요. 무른 게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이미 썩기 시작한 거거든요. 껍질도 중요해요. 바삭바삭하고 윤이 나는 게 싱싱한 양파예요. 껍질이 젖어 있거나 곰팡이가 핀 건 피하세요. 꼭지 부분을 보세요. 마른 게 좋아요. 물러있거나 검게 변한 건 오래된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썩은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안 좋은 양파예요.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아요. 너무 큰 것보다는 주먹 크기 정도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보관하는 법도 알아두세요. 양파는 습한 걸 싫어해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이나 봉지에 넣어두면 금세 썩어요.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감자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가스를 내뿜어서 더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완전히 밀봉해서 넣으세요. 다른 음식에 냄새가 벨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양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요. 혈압 조절이 목적이시면 아침 공복에 양파즙을 드시는 게 좋아요. 양파 반 개 정도를 갈아서 물과 함께 마시세요. 너무 자극적이면 꿀을 조금 넣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목적이시면 저녁 식사 때 양파를 볶아서 드세요.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면 식사 15분 전에 생양파를 조금 드시면 돼요. 혈당 상승을 늦춰줘요. 관절 건강이 목적이시면 양파를 우린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차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면 저녁에 양파를 베개 옆에 반쪽 잘라서 놓고 주무세요. 양파의 황화물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양파를 자르고 15분 정도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라는 건강 성분이 더 많이 생성돼요.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는 게 포인트예요. 양파 요리할 때 눈물 안 흘리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뒀다가 자르시거나 입에 물을 머금고 자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환기를 잘 시키고 자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파 볶을 때는 시간을 달리해서 드셔보세요. 3분 볶으면 아삭한 맛, 10분 볶으면 달콤한 맛, 20분 이상 볶으면 깊은 단맛이 나와요. 목적에 맞게 볶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이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항균 효과가 배가 돼요.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져요. 양파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A 흡수가 더 잘 돼요.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양파를 많이 드시는 날에는 꿀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설사할 수 있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양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세요. 위산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양파 활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을 우린 물은 혈압 조절에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끓인 물로 차처럼 드시면 돼요. 양파즙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음틀에 얼려놓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양파 아기지도 만들어 보세요. 양파를 식초에 절여 놓으면 몇 달간 보관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더 좋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양파를 썰어서 베개 옆에 놓고 주무세요. 코막힘이 뚫려요.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시면 양파 우린 물로 발을 담그고 있어 보세요. 항균 효과로 냄새가 없어져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의료진들이 보고한 사례인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파즙을 하루에 3-4포씩 장기간 드신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양파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에 계속 쌓이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위가 약한 분이 공복에 양파즙을 매일 마셨더니 속쓰림과 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양파를 너무 좋아해서 편식하게 되면
요오드 결핍증으로 인한 갑상선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어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양파도 좋지만 정말 양파하게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양파라도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하루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하고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양파는 정말 완전한 건강식품이에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관절, 뼈 건강까지 모든 걸 도와주는 만능 채소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고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양파만 믿고 약을 끊거나 하시면 안 돼요. 양파는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양파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